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혜찬의 정치펀치 아시아투데이 TV와 목요일 오후 2시에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5시 장혜찬의 정치펀치 꼭 알람 설정해 주시고 아시아투데이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한 해 침묵, 요즘 말로 입을 꾹 닫고 있는다, 입국다시라고 하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족들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가족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기어코 끝끝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당원 정보를 법적으로 알릴 수가 없다라는 비겁한 변명만 거듭했는데요. 저 옆에 사진에 보이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실상 자백을 했는지,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저렇게까지 한동훈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정치적 배경을 제가 한번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항상 외교 안보 문제 꼭 다루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트럼프 행정부 전망과 윤석열 대통령의 APEC, G20 행보 저희가 분석해드렸는데,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간첩 노릇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발표되는 MBS, 이게 국내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4개 업체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갤럽이나 MBS가 상당히 중요한 여론조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 급등해서 27%를 기록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조사하는 MBS에서 11월 첫째 주에는 19%라는 20%가 깨지고 10%대를 기록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2주 만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진솔한 사과, 그리고 외교 순방 행보, 또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 유죄 판결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격주라고는 하지만 이 지난 조사와 대비해서 한 번에 8%가 상승한 것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론조사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박수 하고 끝나면 장혜찬의 정치 펀치가 아니겠죠. 제가 뭐 남들 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시아투데이 TV에 1시간을 채우진 않고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세부 분석 결과를 보도한 언론 기사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도층 국정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수가 결집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축소할 수만은 없는 게,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에 무려 14%가 올랐어요.
그래서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14%나 상승해서 지지한 게 전체 국정 지지율 8% 급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한핵관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되게 헐뜯었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보수층도 결집하지만 대구 경북도 뭉쳤지만 중도층이 13%나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행보가 그리고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중도층에게도 분명히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꼭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주 전에 대비해서 1% 올랐습니다. 29에서 30이 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 제자리 걸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8% 올랐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외교 순방 행보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징벌도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8% 상승한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가지 포인트, 중도층 여론이 많이 올랐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인데 대통령 지지율만 급등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갤럽,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통 이 MBS와 갤럽의 여론조사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전화 면접 방식이거든요.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실제 사람들이 목소리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죠. 기계음, 녹음된 기계음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MBS와 갤럽은 모두 다 사람이 조사하는 면접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추이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MBS에서 8% 올랐다면, 갤럽에서도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 댓글로 보내주시는 거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한동훈 당대표의 가족 여론 조작, 한가족 드루킹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윤석 의원이 전화 와서 걸려온 전화를 한번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줬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음모론을 만들거나 또 지금 이 단계 사건에서 코너에 몰린 한동훈을 공략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드디어 이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이때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누구 좋은 일인가? 그건 한동훈만 좋은 일이다 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누구 좋은 일인가?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의 에너지를, 화력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한동훈 당원 게시판 게이트, 한가족 드루킹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성 언론들과 방송국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음모론 만드는 것은 결국 한동훈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이야기했고요. 오늘 역시나 다시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 반복적으로 다시는 분들은 차단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동훈은 본인 가족에게 드리워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당무감사를 촉구했다면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두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바로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에서 옆자리에서 한동훈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의 위중교사 재판 1심 선고를 D-Day로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중교사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이슈로 갈라지지 않고 그 이재명 유죄 판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논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론 조작에 투입된 거 아니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털고 가야 된다라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들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고위 공개 석상에서 이런 발언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등이 한동훈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무감사해서 진상규명해라. 이걸 왜 밝히지 못해서 당을 자꾸 혼란으로 밀어넣느냐라고 지목한 부분 등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주요 정치인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당원 게시판 사건 참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에겐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는 것이고 현직 최고위원과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밖에서 제가 방송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큰 정치적 압박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일은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기성 언론을 통해서 이 한동훈 가족 드루킹 의혹이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방송을 타야만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지게 하는 게 이 사건으로 한동훈을 압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25일 이전에 이걸 밝히자고 하니까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은 최고위가 끝나고 본인들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걸 백브리라고 줄여 말하는데 이 백브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 가족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본인이 해명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긍정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기자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한 행사 끝나고 기자가 따라붙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 그냥 바쁘다고 하면서 뛰어서 경보하듯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런동훈이라는 이런 밈, 런동훈이라는 짤방이 온라인에 쫙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회피한다, 도망친다라는 프레임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오늘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나름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여기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런동훈 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제가 회피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생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다음 행사가 있어서 가는 거였는데 마치 자기가 도망친 것처럼 누군가 왜곡하고 있다. 이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밝힌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한동훈 가족 의혹 때문에 물어봅니다. 가족들 여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 말 없냐? 위법적인 문제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 그걸 건건히 대응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런데 가족 문제는 건건히 대응하는 거 적절치 않다면서 왜 런동훈이라는 온라인에서만 알려진 그 영상에 대해서, 그게 어디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예 어느 기자는 이렇게 특정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진은정 변호사 배우자의 이름까지도 특정돼서 나오고 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했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결국 오늘도 가족이 안 했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해서
빙빙 말을 돌려가면서 이 당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진은정, 진영구, 최영옥, 허수옥, 한지훈이 진짜 가족의 명의인지 아닌지, 가족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서범수 사무총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역시나 한동훈 대표처럼 이 가족 명의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당에서 확인을 안 하느냐라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지 않느냐라고 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실드를 쳤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은 사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인들이 5명이나 매번 같은 시간대에 1분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동료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한동훈 대표를 보수의 메시아다, 한동훈밖에 없다, 21세기 융합형 인재다 등등으로 띄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인이라도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글을 썼는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가족에게 물어봤는데 가족에게 확인했는데 아니다라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못하는지 너무나 궁색하죠. 아마 이런 대답을 하면서 서범수 사무총장도 내가 지금 변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 현타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깐 한숨 고르면서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님께서 해줘 말만 하지 말고 슈퍼챗이라도 쏴라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강지연님, 한동훈 뭡니까? 황당하네요. 미연키님, 최대 화력으로 잘 싸우고 있는 장치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주자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범수 사무총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가지고 자꾸 방송 진행과 관계없는 댓글을 달면 PD님 전부 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강퇴해 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 댓글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보수파의 단결을 저해하고 한동훈을 코너로 모는 걸 방해하면서 자기 장사하는 그런 유튜브들의 음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날을 마지막으로 방송 방해하시는 분들 모두 강퇴하라고 제가 이 PD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그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이냐? 서범수 사무총장의 다음 정치적 목표 때문이죠. 서범수 사무총장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울산시장이라고. 지금 울산시장이 김두겸 시장이에요. 저 개인적인 평가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울산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에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만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두겸 시장 이전에 누가 4년 동안 울산시장이었느냐? 문재인의 친구라는 송철호 전 시장이 바로 울산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자기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 되는 게 자기 평생의 꿈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청와대 조직을 총동원시켜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실과 여러 비서관실이 동원이 되었고요. 청와대에서 파견 나간 행정관 직원들이 울산에 가서 뭔가 모종의 계략을 꾸몄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그 중에 한 분은 수사방이 좁혀오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서 잊지도 않은 혐의로 김기현
전 당대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한동훈 의혹에 대해서 당무감사하라, 진상규명하라고 밝힌 분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붙여서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 뭐 예를 들면 공천이 발표되거나 하는 그런 날에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뿌리를 뒤흔든, 아마도 이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전말이 드러나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건의 핵심으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가 4년 동안 울산시정을 제대로 이끌었겠습니까? 그 4년 동안 송철호가 망친 울산시정을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화시키면서 울산시를 안정시킨 게 김두겸 현 울산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망친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문재인이 세금 펑펑 쓰고 빚내고 뭐 이 허리띠 풀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고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망가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점에 미루어 보면 김두겸 울산시장도 문재인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만든 송철호가 망친 4년의 울산시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시의 국회의원들이 김두겸 시장에 대해서 약간 자신들보다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아니냐는 평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김두겸 울산시장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이후에 울산시장을 이렇게 무난히 끌고 있다면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번 울산시장 선거를 노린다, 울산시장 출마 의지가 강하다라고 여의도에 이미 그런 하마평이 파다한 거죠. 그런데 서범수 의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권력자의 줄을 잡고 한동훈이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을 직접 하거나 또는 다음번 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보수정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계속해서 군림을 해야만 자신이 김두겸 현재 시장이나 또는 울산 시내에 쟁쟁한 국회의원들 경쟁자를 제치고 울산시장 후보가 되어서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 한동훈 대표의 가족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하면서 너무 간단한 전화 한 통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 여러분 혹시 당원 게시판에 가입하고 인증받은 적 있습니까? 또는 누구한테 대신 인증을 해준 적 있습니까? 게시판에 글 쓴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벌벌벌 떨면서, 아니 무슨 한동훈 대표 가족이 왕족입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가 그런 간단한 질문 하나 못하는 뭐 천해천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보고도 이거 확인해라 저거 확인해라, 확인되지도 않은 뭐 팔상시가 있는 거 아니냐, 사과해라,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 의혹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해라 하더니, 한동훈 대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거 전화해서 이런 일 있는 거 아니냐, 전화한 거 아니냐, 전화 인증 받은 거 아니냐, 이 간단한 질문조차 못하고 한동훈 대표 가족은 사인이다, 우리가 그런 거 못 물어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사무총장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지 국민은 정말 바보로 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홍보국장이나 조직국장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거 정당법 때문에 이 당원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게시판에 글을 남긴 진은정 진원구가 몇 년, 몇 월, 며칠생 어느 지역이다라는 건 못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출생 연도가 같다. 아니다.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8명의 다른 당원들에 대해서 1973년생이 아니다. 출생연도가 다르다. 라고 당에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은정, 진영구, 최영호, 허수옥, 한지윤 계정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보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안 한지만 그 간단한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되고요. 이건 사실 이미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못 보고 보고를 안 한다는 건 저도 당 지도부를 해봤고 최고위원을 해봤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당무감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기다리고 경찰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한 거 맞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진은정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이 온 방송과 온 언론에 다 게시되고 있어요. 심지어 채널A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진은정 변호사 사진을 같이 걸어서 제가 한 멘트, 진은정이 몸통이다. 이걸 온라인 영상 뉴스로까지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 사안이 되면 자기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니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대표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인 거죠.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정당법 핑계로 이걸 외면하면서 이래서 말 못하고 저래서 확인 못하고 수사를 기다리자. 결국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못할 거다라는 잘못된 법리적 해석으로 법꾸라지처럼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정을 달았죠. 위법이면 처벌받을 것. 그러면 위법이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여러 가족 명의로 드루킹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장난이죠. 결국 오늘 한동훈 대표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백브리핑은 본인의 가족들의 여론조작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또 만양님, 장예찬님, 엄지척이십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지연님께서 또 우리 당원들 앞으로 당대표 어떻게 믿나요? 가족들이 해당 행위나 하는 당대표라고 보내주셨고요. 만양님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장예찬님 엄지 힘납니다. 따뜻한 차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물 마시면서 진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측의 계산은 이건 것 같아요. 25일까지만 버티자. 25일에 위중교사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재판권으로 이걸 덮고 갈 수 있다. 유야무야 하겠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심판, 법원의 심판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징역이 나오면서 이미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충격파는 가해졌죠. 위중교사에서 징역이 나오면 당연히 하루 이틀은 그게 화제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 그 다음 주자는 누굴까로 이슈가 전환되게 되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추락한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쇄신할 수 있는가? 한동훈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민주당의 반사이익만 기다리면 안 된다.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용산과 대통령실한테는
수없이 쏟아내고 퍼부었으면서 왜 자기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지, 입국탓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들의 관심, 정치인들의 관심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CBS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한동훈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이게 결국에는 자백이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 장담하기 힘들다. 당대표 사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 정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저한테 비공개로 연락이 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주말부터 저에게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와서 이 사건의 진상이 뭐냐?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분들이 만든 한동훈 한가족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전달드리고 전화로 설명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주요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제가 한동훈을 비판하고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한 걸 듣고 라디오 인터뷰 잘 들었다 라고 격려 메시지와 연락이 아침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위중교사 재판을 앞두고 그리고 28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민주당이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한 제2결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나섰고 다른 많은 의원들이 의총해서 당무감사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죠. 김민정, 김재원 최고위원도 용감하게 최고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5일 지나고 이재명의 위중교사 1심 판결이 지나고 26, 27, 28 지나면서 이달 말이 되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왜 대체 가족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밝히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라 해명해라라고 목소리 세게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역 정치인들, 당내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한동훈을 코너로 밀어서 이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한가족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실토하게 만드는 게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그 여론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시아투데이 TV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여러 언론에서 이 한가족 드루킹 사건을 계속 하나하나씩 공개하며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한핵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음모론,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배우는 순수하게 한동훈을 비판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자료이고 갑자기 당원 게시판에서 실명 검색이 된 거 이상하다. 갑자기 실명 검색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실명 게시판이어서 작성자 검색이 됐는데 그게 익명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검색 기능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사실들까지도 조목조목 제가 언론과 방송에서 해명을 하면서 한딸들을, 한핵관들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요.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재판이나 다음번 28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한가족 드루킹에 대한 한동훈이 받는 정치적 압박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또 11님이 여기서 장해찬 욕하는 사람은 한 딸 첩자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딸부자님, 장해찬님 좌파방송 가서 적들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각자 자리에 맞게 열심히 하면 된다. 분열되면 큰일 난다. 똘똘 뭉쳐서 한 놈만 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든 분들 네,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2,000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2,000명과 함께 아시아투데이 TV 장해찬의 정치펀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한동훈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려고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결국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가족들의 글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꾸라지, 법기술자인 한동훈이 노리고 믿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게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유한국당 오산종 단장님의 전언이었고, 그리고 2차 고발인 조사 일정이 또 잡혔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한동훈 계정이 아니라 한동훈 가족 계정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한동훈의 바람과는 다르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치게 되면 이걸 국민의힘이 막을 명분이 없어요. 왜냐?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했을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공정한 법집행, 국가기관의 법집행을 정치권이 막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한동훈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거나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사실이 까발려져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건 아니면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25일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해명해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아붙여서 한동훈이 결국 마지못해 제 가족이 했습니다. 인정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제가 보는 한동훈의 앞날은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언론 보도 방향, 정치권의 반응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알부민 광고 1분 보시고요. 그리고 2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재인의 간첩 이적 혐의, 사드 관련된 군사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게 알려줬다는 그 군사 기밀을 넘긴 비굴한 외교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후용량. 네, 여러분 광고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알부민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알부민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지현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하여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 해소에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주문하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 저와 함께 하시죠. 정말 이렇게 소중한 광고 보내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 정치펀치 이후로 이 알부민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게 저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부민 많이 기억하시고 주문해서 특가 이벤트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는 외교 안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의 정치펀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국내 정치 현안이 많더라도 잠깐이라도 정치펀치 시간에는 외교 안보 이슈 다루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야기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APEC, G20,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문재인의 사드 군사 기밀 유출 이야기를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제부터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아시아TV 투데이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정치펀치에서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포에버님 당원 눈높이도 못 맞추면서 무슨 국민 눈높이 타령인지 장최고가 복당해서 좀 맞춰주세요. 화이팅 감사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네,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사라지면 제가 복당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사라지기 전에는 저는 복당할 수도 없고 그 전에 복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아싸님, 한동훈 퇴출에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곁들여 대통령님 소식과 성과에도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혜찬 화이팅. 네. 지난주 정치펀치 보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외교 안보 행보, APEC과 G20 순방 행보와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에 대해서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면서 난리를 쳤죠. 하지만 이 사드는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초고각도 발사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군 기지를 지키는 꼭 필요한 국가안보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사드 때문에 소위 한한령, 한류를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한국 기업 쫓아내고 한국 제품 못 팔게 만들고 한국 연예인들 중국에 못 나오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보복 행위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가 많은 손실도 겪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계속 중국에게 의존하면 중국에게 목줄 잡힌 꼴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자라고 해서 동남아나 중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영역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에 쓴 몸에 좋은 약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한국 기업 중국에 좀 와달라라고 자기들이 사드에 대한 반발로 한한령으로 한국 기업 쫓아낼 땐 어제고 이제는 제발 한국 기업 좀 와달라 부탁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나토와의 이 협력 강화로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당당한 모습이 오히려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태도를 우리에게 갑질하지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바꾸는 그런 강강약약 외교의 성과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문재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가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중국몽을 함께 꾸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틀 정도의 일정에 거의 10끼 가까이를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외교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꼭 지들이 상석에 앉아요.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어느 의자에 앉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들이 상석에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 문재인 정부 때 연출됐죠. 이재명이라고 다릅니까? 이재명은 차관급도 아닌 고작 국장급인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집을 방문해서 싱하이밍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일장 연설을 하도록 판을 깔아줬고 중국에는 그냥 쉐쉐하면 된다. 그게 우리 국익이랑 뭔 상관이냐. 중국이 그냥 쉐쉐하자라는 비굴한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중 비굴한 4대 외교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만 상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의 사드 기지에 새롭게 사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낡고 오래된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부품을 교체하고 미사일을 교체하는 보완 작업을 하는데 그 보완 작업에 필요한 물자나 미사일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군사작전이에요. 한미동맹에, 미군에. 그런데 이 군사기밀, 공식적으로도 2급 군사기밀입니다. 이 군사기밀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가 중국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중국에게 한미동맹의 군사 기밀, 이급 군사 기밀을 먼저 알려줬어요. 이게 스파이지. 여러분, 스파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죠? 간첩이죠. 간첩하면 되게 심각해 보이고 스파이 하면 좀 가벼워 보이지만 스파이가 곧 간첩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게만 이 이급 군사 기밀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성주에 모여있는 시민단체에게, 그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정보를 먼저 알려줬어요.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미군이 이랑 사드 보안 이 물자 넣는 된다. 이거를 왜 알려줬겠어요? 너네가 그러니까 미리 딱 알고 진을 치고 시위하고 막아라. 그래서 사드 보안 물자 못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서 이 시위대와 미군이 충돌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국내의 반미 정서를 막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사드 보안 못했다라고 미군에게는 배째라!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나 몰라라 하고, 중국한테는 아유, 중국 형님들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시민단체한테 미리 알려줘서 사드 물자도 못 들어갔어요. 쉐쉐 이러려고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게 무려 2급 군사 기밀을 알려준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지금 한동훈의 한가족 드루킹 사건도 있고 이재명의 재판도 있고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문제 차원으로 보면 이게 제일 커요. 사드 기밀 유출했다는 거. 이거는 빠르게 수사해서 문재인까지 처벌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좀 조용하게 묻히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 정치펀치에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무관을 불러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 계획을 알려줬고요. 시민단체를 불러서 사드 배치 날짜, 뭘 하려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이걸 밝혀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4명을 수사하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무진들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반대해야죠. 정신 똑바로 박힌 실무진이라면 군에 있다가 정보기관에 있다가 청와대로 파견은 나왔지만 위에서 한미동맹을 깨트리고 미군과의 군사기밀을 중국에 가르쳐주라고요? 이런 지시가 나오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관계자들은 실무진들의 충언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기어코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드 물자 보안과 관련된 군사 작전, 군사 기밀 정보를 중국 무관과 우리나라 반미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제대로 설치가 된 게 결국 윤석열 정부 와서야 이게 정상화가 가까스로 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거나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그리고 그 휘하에 청와대의 안보실장과 비서관급 등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이게 그냥 군사기밀도 아니고 미군과의 작전 내용, 한미동맹, 정말 그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그 근간,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미군과의 2급 군사기밀을 중국에 먼저 넘기고 시민단체에 넘겼다는 거.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4사람 중에 제일 고위급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인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허가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스파이, 간첩질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항공 취업 그 뇌물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피의자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듯이 이 사드와 관련된 기밀 유출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윗선의 끝은 어디냐? 피의자는 누구냐? 사드 기밀 유출 지시한 사람 누구냐?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국가 안보를 이렇게 내팽개쳤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깜짝 놀랄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저녁에 양산의 평산마을로 검찰의 소환장에 도착했다. 검찰이 누구를 부르느냐? 김정숙을 소환했대요. 어떤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데 드디어 전주지검이 칼을 빼들고 우선 김정숙부터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런데 왜 김정숙이 먼저냐? 김정숙은 자기 친구를 통해서 딸인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죠. 그 5천만 원이 계좌 이체된 내역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더 가깝게 그 문다혜와 사위 가족의 생계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는 김정숙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정치 탄압이라 하면서 거부하겠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대면 조사를 받는 판에 문재인과 김정숙이 조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전주지검까지 못 나가겠다? 그럼 아마 검찰이 양산까지 간다 할 거예요.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죠. 그랬을 때도 그 조사를 거부하면 아니 김건희 여사는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난리더니 너네는 왜 조사조차 거부하느냐? 라는 국민의 비판,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아직까지 이 사드 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감사원에서 혐의를 포착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서 들여다보다가 4명 외에도 결국에는 문재인까지 윗선을 타고 올라가서 수사가 진행되려면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 전무로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이스타항공 사장이었던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이른바 사위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양산의 평산마을로 김정숙 나와서 조사받아라 라는 전주지검의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고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이 빠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들어오자마자 이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관련된 수사들이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난다.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난다.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보여준 한동훈 이원석 체제에서 꽉 억누르고 수사 안 되던 그런 이재명 사건과 문재인 사건에 대해서 김정숙한테 소환장 날릴 정도의 어떤 각오와 수사 속도라면 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피의자 문재인이 적시되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왜냐? 이건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고 누가 이걸 반대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정관 제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네요. 갑자기 아까 잘 말하다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누가 이걸 중국에게 알려주고 누가 시민단체에게 알려줬는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조사가 다 끝났어요. 조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그 조사대로 하나하나씩 수사를 진행하기만 되는 아주 쉬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총장 그리고 오죽 수사를 잘하면 민주당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사상 초유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사드 정보 유출 사건을 얼마나 빠르게 수사하는지 같이 함께 지켜보시고 중간중간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의 외교안보 순서에서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또 슈퍼챗 많이 들어왔는데요. KR 연약한 마징가님께서 일본 N으로 1000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1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타 방송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언급을 아예 안 할게요. 만양님 좋은 소식이다.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제가 한 번씩 놓치는 슈퍼챗이 있는데 김에스더님도 윤 대통령님과 하나 되어 승리합시다. 저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줄줄 변명하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점점 커지고 있는 가족 여론 조작 사건, 한가족 드루킹 사건 이야기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안보 유출. 이거는요.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 이게 트럼프 정부 1기 때 일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 일이 아니라 문재인 임기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좀 겹치잖아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이 회고록을 남겼어요. 본인이 국방부 장관 하면서 남겼던 경험했던 것들. 그때 이 사드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반미정서, 친중 반미정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 그냥 철수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까지 내리려 했었대요.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매국적인 행보 때문에 중국에게 군사기밀 유출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인 사드가 국내에서 철수될 뻔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나머지 검찰이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건을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11님, 단계 자료는 DC 비대위 갤러리에 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모아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장혜찬의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그 사이에 아마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런 소식들 내일도 오후 5시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금요일 오후 5시에도 더 많은 관심과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